쉬는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어떻게 더 맞아요. 우리는 항상 마이크가 없을 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항상 일단 장착을 하고 다녀요. 그렇지, 그래야겠다. 그렇지. 근데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다 녹음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데니에 대한 분노와 서름과 오. 방금 쉬는 시간 때 무서워. 너무 쏟아붓고 와가지고 그래도 좀 진정이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나에 대한 이해와 너에 대한 이해와 우리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100일 만에 확신을 했다고 말하는 데니의 이야기.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해봐.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혼에 대해서 좀 먼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야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혹은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정말 만날 때마다 좀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하셨던 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정말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정말 빨리 낳아서 젊은 아빠가 되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체력이 있을 때 좋은 어떤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러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아이는 전적으로 그 아내의 입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중요하죠. 네,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빨리 아이를 낳으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다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에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결혼을 계속 열어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감사하게도 저를 소개해달라고 그 주변 사람 먼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소개팅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존재적으로는 아는 분이었거든요. 존재적으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같은 중력을 받고 있는 중력의 영향에 있는 귀신은 아니다. 사람이다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라고 이제 처음에 들었고 연락을 이제 주고받다가 소개를 받고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나를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냥 금요일에 그 이제 집 근처로 이제 가겠다라고 했어요. 소개팅하기 전에요? 정말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고 누가 들으면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드라마 같다. 왜 나를 선택해줬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너무 궁금하고 궁금해서 집 앞으로 찾아갔어. 만나기도 전에.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틀 전에 그냥 무작정 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얼굴 잠깐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그때 너무 계속 웃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웃는 거여서 드라마네. 잠깐 운명이었네. 그래서 알고 보니 웃음을 못 참는 병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웃지? 왜 이렇게 웃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냥 거기서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냥 이제 헤어졌어요. 왜냐면 저 그냥 얼굴만 보러 간 거였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굴 확인하러 간 거 아니야? 그 진짜 맞나? 믿기지 않는 두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정식으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한 달 반 정도를 한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자가 보살이다. 왜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3-4번 정도 3부터 후에 고백은 그렇죠. 국룰이다. 거의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못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못했던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지점에 좀 부합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랑 결이 맞거나 잘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신중하게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좀 어쨌든 나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한 어떤 뭐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랑 현재 저희 아내 그 연애하기 전에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같은 그러니까 공동체라기보다는 같은 어떤 그 그룹 안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데니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네, 몰랐어요. 그러면 한 왜냐면 달 그 반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달 반이 이게 이어지는 동안 보살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그 우리 지금 아내분의 네네네. 입장과 마음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뭘 믿고 뭘 믿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그러니까 확신을 계속 주기 위해서 나는 너가 좋지만 나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거지. 그 너라는 사람에 대한 뭐 좋지 않은 감정 혹은 뭐 의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내 확신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주 보는 것을 그냥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사랑하게 될 거고 뭐 기타 한달 등등의 반만에 사랑.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거고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좀 알려주는 모먼트였던 것 같고 제 스스로의. 그러면 한 달 반 후에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들었으니까 연애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을 하게 된 지점은? 확신. 네, 저는 그 확신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였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장면이나 예시가 있나요? 그런 걸 느꼈던? 일단은 이건 들어가도 돼요. 뭐 일단은 일단 보기에 좋았었고 예뻤다고 예뻤다. 해주세요. 그래. 일단 결국 예뻤다. 예쁜 거지 뭐. 그래 예뻤으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랬어요. 아니 왜가 그건 아니 아니에요. 왜? 아. 이런 분이 왜? 굳이 나를. 굳이 나를 왜? 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도 보통- 말했지만 보통 이럴 때 좀 예의 있으려면 아니야 너도 괜찮아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우리 역할이죠. 아니, 너무 없었어. 아니야. 아니야 완전 100% 동의였어. 아니 저 그 말을 해주려고 했어요. 데니도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엄청난 인싸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100m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악수해야 되는 연예인이지. 사람이니까. 연예인이지. 그러니까 이분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데니도. 그러면 일단 인싸가 되고 예뻐진 다음에 그렇지. 소개팅을 해라. 소개팅을 해라. 아니, 아니지 소개팅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게 이건 있어요. 빌드업을 한 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데니가? 소개팅 전에?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네. 아니야. 그러니까 숨겨진... 그 사람을 아니 생각하면 봐봐 이거 타이밍 아니라니까. 다 그냥 처음부터 케미가 맞았던 거야. 아니. 지금 얘기는 케미도 아니야. 전략으로 올가맨 거야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의도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황은 제가 이제 그분과 같이 들었던 어떤 그 세미나가 있어요.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딱 그 사람이 눈에 띄었죠. 그게 아니라 거짓말. 제가 이쁘긴 했지. 한 번쯤 눈이 계속 이쁘긴 봤죠. 하죠. 근데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 퇴근하고 그게 이제 저녁에 하는 어떤 교육 세미나여가지고 퇴근하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이제 어떤 영업을 하는 일이었어가지고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노렸다. 백팩을 메고 그 늦은 시간에
막 와가지고 이미 강의는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어. 이게 또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 정장 차려입고 열심히 그럼. 일하다가 막 늦은 들어가지고 거잖아. 들어와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앉았는- 하는 사람만큼 앉았는데 우리 안 들어. 그 뒤에 그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향수 그거 뿌려서 안 뿌렸어. 그거 노리고 앉은 거죠? 향수 아니 뿌렸어 안 뿌렸어. 아니야? 향수는 노리고 앉았죠? 뿌렸고 향수는 향수는 뿌렸고 노리진 않았어.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다. 자리는 많았는데 하필 거기 앉은 하필 이유는 거기가 끌렸겠지. 하필 거기가 제일 구석에 그분이 앉아 있는 곳 앞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 타임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그냥 드라마야 드라마. 아무튼 이거는 전략의 승리다. 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봤지. 못 봤으면 이상하지. 그럼. 그렇게 중간에 30분 후에 정장 차려입고 정장 입고 들어왔는데 백팩 메고 들어와서 어. 향수 냄새는 또 나지. 얼마나 인싸처럼 들어와서 어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름을 말해봤는데 삐처리해야겠다. 미쳤나봐. 아니 물론 들어오는 저 안쪽이라서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가 말했겠지. 자 타이밍이고 뭐고 나발이고 지금. 다 필요 없어. 그냥 운명적인 아니, 상대를 근데- 만나면 돼. 아니 근데 어.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도 그분에 대한 이제 뭐 그 존재를 알고 뭐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소개를 이제 감사하게 또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이제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나는 결혼을 할 건데 이 사람이 결혼을 나랑 해서 저는 왜냐면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누구든 누구랑 결혼하든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디어에 절여 계셨군요. 뭐 약간 그런 말 미디어뿐만 있잖아요. 아니라 결혼 왜 남자들이 그 미디어에서 하는 농담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 뭐 그런 그런 것 것도 때문에. 있고 그런 그냥 것도 중에 있고 그럴 수 있지. 뭐 저희 주변 뭐 그 저희 이제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의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저희 원 가정 도 그렇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고 그렇죠. 뭐 다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명히 답습이 되어 있을 거고 학습이 되어 있을 거고 내가 좋든 싫든 그 모습들이 나에게 스며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언제나 좋은 결혼 생활일까? 라는 항상 의심이 있었고 또 불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오히려 뭐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행복할 거다 혹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평생 뭐 싸우지 않고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과 매일매일의 어떤 그 결정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결정하고 해야 하는 그 상황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에 상대방도 동의하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에 나도 동의하고 그 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맞으면 그 기타의 것들은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툴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혹은 10,000번까지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쫙 나래비 해놓고 1번에서 너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선택하는 건 뭐야? 뭐 사지선다 중에 체크, 기타 등등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생활 유형, 습관 유형, 뭐 기타 유형들을 쫙 해놓고 나만의 뭐 배우자 뭐 선택하는 선택 인적성 검사처럼 배우자 고사를 해놓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평균 60점 이상 넘어야 돼. 한 영역에서 40점 이하면 꽈락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벌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이 답안지를 체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집중했던 것 같고 그게 그때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 기준과 가치와 그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많이 왜냐하면 바뀌었을 수 많은 있고. 상황도 바뀌었고 지금 현재 저희 아내는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더 잘 이해가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수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저희가 7년 정도 만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더 자신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정말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고 정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정말 다른 가치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만나도 결혼을 당연히 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기타 등등의 것들에 의한 결정들이 있을 거고 뭐 수년이 지났을 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고 그 지금이 중요하다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희 아내는 제가 23살 때 24살 때 저를 처음 봤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존재는 잘 몰랐고 그때도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 세미나보다도 전에 그 전에 그게 한 2년 전 그 세미나보다 2년 정도 전에 저라는 존재를 처음 봤는데 그때 너무 싫었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나 싶을 정도. 뭐 하면서 살았던 거지? 그때는 인상도 너무 달랐고 그때는 인상이 달랐어요? 그때 너무 말랐고 막 이렇게 귀에 막 피어싱하고 진짜요? 네, 엄청 막 그랬었거든요. 막 진짜 엄청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막 돈이 없어서 금목걸이 못 했는데 펜던트 같은 걸 하고 싶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팔찌하고 피어싱? 팔찌하고 피어싱하고 형광 색깔 바지 입고 막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나 저런 사람 절대 만나기 싫다. 막 드라마네 이런 드라마. 첫 만남. 나 알았어. 나 전략을 정확하게. 반전 매력? 오늘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힙합 바지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힙합 바지에 찢어진 옷을 입고 어딜 가. 금목걸이. 제력 바지. 어디 모임에 가. 독서 모임이든 간 다음에 얼굴을 쓱 비추고 사라졌다가 한 3개월 후에 정장 입고 백팩 메고 향수 열심히 뿌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30분 늦어줘야 돼. 한 10분 늦게 들어가. 그래야 주인공이니까. 모두가 나를 쳐다보게. 그리고 그 중에 열심히 가장 들어. 이쁜 친구 앞자리에 딱 앉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 미니 선풍기로 향수를 뒤로. 그리고 나의 드넓은 등을 강조해 계속 꼿꼿하게 앉아있어. 좋아요. 좋은 전략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분이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혼했을 때의 그 아내분과 뭐 지금의 아내분이 뭐 이렇게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만났어도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했죠. 겉봐 타이밍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더 나랑 잘 맞은 거지. 타이밍 아니라니까. 더 저랑 잘 맞게 된 이게 거죠. 타이밍이 맞아. 굉장히 타이밍밖에 없어요. 마침 그 교육을 같이 듣고 마침 앞자리에 아니지 앉으면 그것도 다 노렸겠지. 다 선택에 의한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은 항상 필요하다. 주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이처럼 살아. 사실 뭐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 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빌드업이다. 빌드업과 전략이다. 3년 빌드업하면 이쁜 와이프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빌드업. 자 오늘부터 뭐 하지? 기다려. 오늘부터 일단은 초록색으로 염색부터. 아무튼 뭐 저의 어쩌다 보니까 저의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잠깐만 그럼 그 모든 과정이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져서 확신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자주 또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보고 제가 이제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때는 저희 아내가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내분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때 한창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이벤트들이 막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저 이야기하면서 이벤트도 본인이 다 준비한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어. 뭐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화들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러한 생각으로 어떠한 사람을 환경을 뭐 문제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혹은 수용하거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선택하는구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게 연기가 되잖아요. 사실 연기할 수 있는 연기 많이 영역인 하죠. 거잖아요. 연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확신을 얻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뭐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연기일 수 있죠. 연기 뭐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뭐 10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상대방이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연기를 그거를 알 수는 없고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제 관계를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는 연기가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기가 약간 뭐야 의심 막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렇게까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치. 그 사람의 호응을 맞춰주기 위해 더 그런 사람인 척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연기가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데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데니가 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가치관이고 하나는 마인드셋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 또 있어요. 얼굴? 네. 저는 그때 얼굴 봤지? 저 예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외모. 외모가 외모, 1번이라고. 외모가 맞아. 1번이라고. 어쨌든 외모는 일단은 예선전이었고 네, 뭐. 예선전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알아갔던 것이 가치관. 가치관과 마인드셋. 이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 가치관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무엇을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줘요. 마인드셋은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그냥 의도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생각보다 뭐 초반에 한 달 정도, 초반에 며칠 정도 이렇게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의도치 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맞는 척 연기하는 거야말로 마인드셋이 비슷한 척 연기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의도하지 않은 순간들에 이제 드러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연기가 계속해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연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 데니가 말한 것처럼 그냥 연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는 게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채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는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여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연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다가 다른 면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맞았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야. 맞죠. 연기였네. 연기였네. 나한테 맞춘 그렇죠. 거였네. 잘 보이려 그랬네. 그래서 그 사람의 다양한 면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그 노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맞아요. 얼굴이 이뻤기에 모든 게 가능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팟캐스트의 결론이 나왔어요. 1화로 돌아가라. 자, 1화는 어디에 있냐? 링크를 한번 걸어주시죠. 다시 들어라. 1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확신에 있어서 혹은 어떤 결혼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자주 만난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대화하는 거.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1년 4계절을 만나보고 해야지라는 말도 있지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년을 사귄 사람이랑 일주일에 막 3번 만나가지고 반년 만에 결혼하는 사람 중에 후자가 더 잘 맞을 수 있다. 막 이런 말도 그럼요. 있긴 농도가 짙거든요. 저는 결혼 전까지 거의 일주일에 6번은 봤거든요.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야 했어. 일주일에 6번이면 아깝다. 시간과 이쯤 6번 되면, 혹은 7번 교통비에 밥값만 해도 그래.
근데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은 말한 것처럼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데니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팟캐스트 마이크 밖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데니는 계속해서 보통의 연애에선 1년이 돼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뭐 연애 3일차부터 막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약간 다양한 주제와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고 주로 이제 듣는 편이었어요. 질문을 던지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역시 질문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좀 질문들을 좀 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그때 뭐 다행히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타이밍이었어서. 아 지금은 아니세요? 아 지금 이제 네가 말해라. 아니 뮤지컬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로 말하나요? 오, 어이구. 노래로 말하기도 하고 노래로 말하는 디즈니야?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근데 왜냐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했고 또 원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근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근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죠 한 거의 8대2 정도 저희 아내가 8 신기하다. 저희 아내가 2였어요 제가 2였고 아내분은 어디서 확신을 얻으신 거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 정장과 향수에서. 왜냐하면 그 한 달 반을 견뎠다는 건 근데 진짜 이건 견딘 이미 거예요. 그녀에게는 어느 정도의 마음과 이 사람과 만나야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긴 먼저 컨택도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주변에 저와 저희 아내를 아는 사람들 중에 저희 아내를 더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은 왜 고백을 안 한대? 막 이러면서. 그지 오히려. 아니 뭐 하는 거냐? 막 기타 등등의 얘기를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하죠. 네가. 그렇죠. 아유 누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잘 견뎌주셨는데 저는 왜 그때 고백을 했는지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때 10월 3일에 제가 저것도 기억해? 고백했던.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는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초년생으로서.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이제 관계가 이제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는 10월 3일이었어요. 10월 3일이 개천절이거든요. 기념일에는 항상 쉽니다. 쉬는 날을 무조건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기념일로 만든 거죠. 제가 10월 3일에 제가 고백을 노렸다고 그거를 10월 3일에 우리의 기념일에는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내가 매 주년마다 같이 보낼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하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서 언제 고백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이처럼 살아라. 언제 고백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언제 고백을 하지 했는데 마침 달력을 보다가 이 빨간 날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해야겠다. 이때 해야겠다. 괜찮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1번인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확신을 주면서 이 어떤 연애에 골인할 수 있는 저 지점으로 3번 간 아니에요? 거죠. 3번? 3번이지. 3번이지. 그렇죠. 3번이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이제 국룰의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지났을 때부터는 아마 저희 아내는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아니 너가 왜? 뭐 난 이러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무엇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잘 쌓아가면서 이 함께 한 팀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너무 잘하는 데니이지만 결혼을 하기까지는 아내가 다 했다. 데니가 뭔가 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일관되게 사랑했고 어쩌면 지금도 저희 아내가 일관되게 사랑했고 변치 않는 마음이었으며 항상 그 자리에서 그를 지켜주었기에 궁금하다. 그분이 어디서 확신을 얻으셨는지가. 진짜. 사실 그냥 조금 호감이 있어서 소개팅 부탁을 할 수는 있는데 한 그럴 달 수 반을 있겠죠? 견디시고 한 달 반 견디고 나서 견뎠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웃기지? 어쨌든 그러고 나서 100일 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상대방이 가졌는데 그거를 다 알고 결혼까지 꼬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심지어 저희 아내는 대학생. 그분 오, 나는 그분의 23. 심리가 너무 궁금해. 23. 와. 죄송한데 다음 주에 좀 팀장님 좀 모셔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준비가 되고 뭐 하고 타이밍 다 필요 없고 이 한 인간이 사랑으로 마음 먹으면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빌드업은 다 아내분이 하셨다. 그러니까 세미나 열고 막 한 주체자였어. 확신을 가진 여성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남자를 얻는다. 사실 뭐 이 이런 팟캐스트도 아내분이 바람을 다 넣었던 거지. 설계였던 것이다. 모든 건 빌드업이었네요. 어. 다만 내가 아니었을 뿐. 다만 내가 아니었을 뿐. 아 같은 여자로서 너무 궁금하다. 진짜 멋있다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려준 것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버텨내 준 것도 감사하고 그건 있어요. 제가 뭐 100일 물론 이제 뭐 100일 만에 뭐 확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혹은 결혼을 할 수 있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고민 지점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문제 혹은 어떠한 의견을 같이 공유했을 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하고 나면 이게 크리티컬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 관계에 해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혹은 이게 나의 뭐 예전에 얘기했던 뭐 발작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제 결혼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뭐 옆으로 한번 돌려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연애하면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했던 선택은 저희 아내 아직도 학생이었어요. 2학년인가 3학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그때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그냥 무작정 그 식장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혼자요? 아니 같이 갔죠. 왜요? 갑자기? 아니 결혼을 아예 모르니까. 근데 왜 식장을 가요? 결혼하자라는 말을 나눴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당황하지 저도 말고. 얘 뭐 엄청난 게 방금 너무 끼었는데? 무슨 갑자기 아니, 식장을 아니. 가? 이게 아니야. 100일이에요? 아니야 이게 100일 아니에요. 100일 아니고 100일 아니고 아직 학생이던 때 아직 학생이던 때 그 한 1년 정도인가? 만난 지 만난 지 1년 때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아직 학생이고 저희는 아직 학생이고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자기야 우리 결혼식장 한번 가볼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저도 그냥 그때 100일 이후로 그냥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고 저희 아내도 뭐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근데 이렇게 하고 아내분도 이런 거 그때 하나 결혼? 그래요 저도 하고 싶네요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100일 때 바로 얘기했던 건 아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게 왜냐면 그때 얘기하면 너무 뭐 갑자기 막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면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감정의 깊이, 관계의 깊이,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저는 그게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면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아내분은 학생이었고 아니, 근데 그때 그런 학생이었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근데 하신 이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생이니까 아직 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럼 이제 언젠가는 할 텐데 언제 하냐를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하고는 싶은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게 이제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결혼에 이제 대한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안 안 맞는. 맞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저에게 주어진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지점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아내도 마음이 서로 있었고 결혼에 대한 저도 마음이 있었고 3번인데 아까 3번은 스무스하게 가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닐 수 있다. 나 아내분이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데니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회 초년생이니까. 근데 아내분은 까마득히 졸업하고 나서 아내분은 취업할 언제 걱정이 결혼을 있는데.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를 아시나요? 그 타이밍을. 저게 너무 궁금한데. 근데 저희 아내도 뭐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케미가 잘 맞은 거야. 천년의 사랑. 그래 그냥 딱 만난 거야 그 사람을. 아니 그래서 3번도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제가 택했던 선택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아니 성과라기보다 이제 가시적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결혼에 대한 게 너무 안 보임으로 인한 불안감과 그거에 의한 확신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결혼에 대해 너무 아예 모르고 언제 할지도 아예 잡히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의 이런 거로 기인된 그 확신의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것이니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혼식장 가보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 결혼을 할 수 있고 식장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항상 이랬거든요. 그럼 식장 그냥 갔어요. 가서 너무 신기한 게 저런 정보는 주위에 손 뻗으면 나오지 않아요. 물어보면 뭐 얘기해주긴 하는데. 아니 근데 식장을 간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식장을 갔대. 아예 이제 아예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느껴보자 하면서 이제 식장을 가서 빌드업이 다 이때잖아. 식장을 가서 혹시 그래서 뭐 신랑 신부님 뭐 결혼 언제 할 거죠? 글쎄요 언제 하지?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야 낚았다. 지금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언제는 뭐 이런 게 있고 했는데 이제 그때 결국에는 그 식장에서 하긴 했어요. 돌아서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식장에서 했고 그때 처음 갔을 때에서 한 2년 뒤인가 3년 뒤에 했던 것 같아요. 꽤 늦게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때부터 그 저희의 결혼 준비는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제대로 잡고 결혼을 한 거는 한 6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한 건 한 6개월 정도고 결혼 생활을 준비한 건 거의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2년간 의심의 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 괜찮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뭐 이거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어떤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혹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지점으로 오거나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결론이 났을 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나? 혹은 내가 알던 이 사람은 A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가치들을 얘기하네? 이건 중요하다는 가치 생각 안 하네? 기타 등등의 것들이 계속 있죠. 상황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갔거나 혹은 막 헤어질 만큼의 결격 사유는 아니었던 거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 점점 쌓여지는 거죠. 처음에는 가치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났고 그러고 나서 점점 감정과 어떤
점점 사랑의 감정들을 쌓아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감정, 그 사랑이 완성이 되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아까 릴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하는 그 지점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래서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지점이 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의심을 하거나 혹은 뭐 의구심이 들거나 혹은 약간의 불안이 있을 때 저를 지켜줬던 것은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결정에 나의 결정. 대한 책임 이런 건가요? 책임도 있죠. 저 여기서 질문. 음. 진짜 절대 안 맞는 거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죽어도 못 맞추겠다.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데니와 아내분의 노력과 의지였던 거예요? 노력과 의지도 있고요. 그게 있어요. 저 그 결혼 전에 이걸 했거든요. 뭘 또 많이 했어. 결혼 전에 한 게 많아. 결혼 전에 그러니까 이걸 절대 일반적인 커플은 이거를 아니야. 서로에 대한 장점 10가지, 단점 10가지를 블라인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블라인드? 그러니까 쉐어하는 거를 안 하는 아, 진짜요? 그냥 서로 장점 10개 써. 단점 10개 써.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타이에 의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또 무슨 세미나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하라고 시켰어. 조언을 해줬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블라인드로 해라. 왜냐면 이제 뭐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단점을 써라라고 해야 더 이게 신랄하게 쓰잖아요. 썼죠. 갑자기 공유를 해라. 오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장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장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단점 서로 이제 보죠. 서로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근데 이제 되게 그러겠다. 그쵸. 그런데 그걸 이제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이거는 간직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진했네. 빌드업을 잘하셨네. 그분이 좀 빌드업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쉐어하고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단점 5개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을 해라. 상대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혹은 3개는 상대방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단점을 이렇게 고칠게 내가. 근데 이 뭐 2개, 3개는 못 고쳐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못 고치는 거야. 이거 안 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나의 단점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나의 단점이라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 맞는 것도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결혼하고 지금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차 접어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가 단점으로 썼던 것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다 바뀌었고 그게 정말 그 상황과 환경과 나에 대한 이해와 어떤 내면을 발견하고 서로에 대한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결정들 계속 다르고 발전하기 때문에 단점도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다 서로가 생각하는 단점을 거의 다 고치는 것 같고. 근데 새로운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를 업데이트. 주기적인 한 업데이트를 1년에 한 번씩은 2.0 버전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데니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나름 막 누구나 쉬워 보이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안 돼. 안 돼.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미성숙해서 그런가? 근데 아니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둘이 만드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팟캐스트를 꼭 듣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다 나의 날 것이야. 아니,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 데니가 했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렇죠. 같이 고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어때요? 데니를 약간 심심이처럼 만들어서 AI로? AI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데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괜찮네. 이게 하기 좀 힘드니까. 좋다. 뭐 좋네요. 컨펌은 안 받았지만 난 그래도 되는 정도 사일 걸. 그렇죠.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언제든. 그 전에 컨펌이 필요한 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와의 사진을 팀장님에게 보내서 얼굴 합을 보는 건 이제 사진으로 보내면 안 돼요. 움직이는 만나서. 직접 만나서 실물을 봐야 돼. 만나서 밥 먹는 거 쉽지. 그리고 약간 그 왜 유명한 노래로도 있잖아요. 사랑을 노력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뭔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노력으로 된다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 전 노력 아닌가요, 이거는? 완전 저는- 노력 아니에요? 아니 정이 있어야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뇌는 네. 흑 아니면 백인데. 그러니까 흑 백으로 볼 수 있는데 관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비즈니스 관계면 서로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면 서로의 어떤 케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들은 저희가 첫 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지속되고 강화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건 노력 없이는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노력해야죠. 사랑으로 피넛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데니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노력도 그 대전제에 그 사랑이 사랑이 있어야 깔려 된다.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사랑이 있어야 노력하죠. 사랑이 없으면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노력하고 싶은 사랑의 만큼 도달하기까지가 대상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되게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대상. 데니가 쉽게 말을 하는 게 우리에게 쉽게 들리지만 적용에 있어서 물음표가 붙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 데니와 데니의 아내분은 둘 다 누군가의 빌드업이든 뭐 신에 계시든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처음부터 되게 큰 상태로 소개가 시작됐어. 이런 거죠. 그쵸. 데니 눈에 그녀는 이뻤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의 눈에 그는 향기로웠고, 그래서 향기로웠고. 그냥 처음에 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서로에게 꽤나 큰 호감이 있었고 그 후에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그러니까 그 기반이 잘 다져지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그 위에 노력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건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근데 케미라니까 케미. 그건 타이밍 아닌가요? 아니야 케미야. 그래요? 그 케미가 아무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뭐 케미 그것도- 1번 외모. 외모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모합은 아주 네. 중요해요. 이제 뭐 하나만 여기서 삐끗을 해봤어요. 봤는데 내가 전혀 선망하던 외모를 가진 여성분이 아니야. 그럼 데니가 저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응.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닌데. 그쵸. 보시죠. 아, 1번으로 보죠. 꼽았으니까. 네, 보죠. 외모를 보는데 저는 저희 아내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내 물론- 스타일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근데 저희 아내 이쁜 사람은 좋죠. 이쁜 좋은데 우리 아내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야지 막 이런 건 아니었고. 하지만 내 스타일이었잖아요.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외모. 호감이 가면 외모죠. 근데 만약에 그게 호감이 안 가는 외모였었다면. 호감이 안 당시 가는 그 외모였었다. 만남이. 막 금요일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금요일에 가지도 않지. 그냥 일요일에 그렇죠. 그래, 이게 다 맞은 거라니까. 다 아니, 맞은 거라니까. 아니 근데 네, 말해보세요. 근데. 근데 지금 마이크 흔내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제 조건들,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충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MT를 갑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아까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데니의 이야기에서 타이밍은 도대체 뭐야? 어떤 거요?
그러니까 너가 한 반말이 나오네. 당신이 한 이야기에서 저는 1, 2보다 어립니다. 타이밍의 요소는 어디 있나요? 어립니다. 제가 말하는 타이밍은 네. 그러니까 기회의 지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네, 기회의 지점으로서의 좀 타이밍을 보는 거고 아까 그러면 이야기했던 두 1, 사람의 2, 3번. 스토리에서 이전에 봤는데 되게 싫었고 음, 세미나에서 봤는데 뭔가 호감 음. 뭐 정장을 입고 왔고 음. 소개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틀 전에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인사를 했고 한 달 반 정도 알아갔고 만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결혼을 결심했고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데니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정확히 뭐예요? 제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떤 게 타이밍의 요소였을까? 그 타이밍이 오는 지점은 있죠. 그러니까 뭐 딱 명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타이밍을 제가 기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회를 준 것은 소개를 받고 한 달 반 기간 플러스 100일이 저에게 기회를 준 기회를 만들어 준 그게 저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저에 대한 이해 정도, 뭐 저의 상황 기타 등등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때 당시의 것들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2년 전에 그 지점들이 만들어졌다 하면 이 관계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타이밍은 어떤 시점의 어떤 연도적인 것보다도 그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나의 자아, 나의 뭐 환경, 가치, 기타 등등의 것들이 저는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상대방과 맞았을 때, 그게 상대방과 부합했을 때, 그 기회가 내가 상대방을 먼저 좋아하든 상대방이 먼저 나를 좋아하든 같이 좋아하든 그 지점들이 그렇지. 세상이 말하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데니가 타이밍이라는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말이 타이밍인 거지. 그런가? 내가 봤을 때 그냥 케미야, 케미. 아까도 그러니까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사람을 그때 만나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라 저는 2년 후에 만났어도 결혼은 결혼을 했을 타이밍이 거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게 타이밍이 아니다. 케미와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케미를 만들기 위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케미를 만들기 위한 타이밍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데니가 얘기한 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타이밍이다라고 말하는 건 두 사람은 고정값이야. 근데 나이는 차. 나이가 차면 재고 따지지 말고 결혼해. 이런 느낌이라면 데니가 생각하는 인간은 계속 변해. 그러니까 2000년의 사람이 다르고 2001년에 그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2년 사이에 피어싱 하던 친구가 정장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 매번 다른데 두 사람이 마주치는 그 타이밍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만나는 이 교차로가 되는 타이밍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상대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케미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타이밍.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본질은 결국 케미인 거 아니냐고요. 그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서로의 그 케미인 거잖아요. 호감을, 지점을, 접점을. 아니죠. 오히려 그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에 케미가 가능했던 거지. 그 타이밍에 만났어. 근데 둘 중에 뭐 하나가 삐끗해서 케미가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데니의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만약 그 안 맞는 케미가 외모야. 근데 10년 후에 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뀔 수 바뀌잖아요. 있죠. 사람은. 바뀔 수 있죠. 저 10년 전에 되게 이뻤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호감이 안 가던 사람의 외모가 호감이 가게 바뀐다? 정확히 제가 그랬잖아요. 2년 그 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그 시기에는 내가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케미가 만들어지는 타이밍?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맞아요.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일 수도 있고 악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 그 어떤 우연성은 타이밍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데니의 생각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케미 중요하죠. 당연히 케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결혼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어떤 어떤 전제 안에서의 저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타이밍인 거고, 근데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뭐 세상이 정해놓은 타임라인에 맞추는 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네, 그런... 아니면은 데니가 결혼은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타이밍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워딩을 해놓고서 그 밑에 타이밍 1.1, 타이밍 1.2, 타이밍 1.3.21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시기마다 필요한 빌드업과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제 인생이 또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21살의 저와 23살의 저와 25살의 저와 인생에 전환 포인트가 되게 많았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년 주기로 오는데요. 26살, 7살의 저와 29살의 저와 이제 31살의 저와 다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2년 주기로 무슨 일이 있어. 진짜로 다 다른 사람이에요. 뭐 하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완전 진짜 초명문 대학생으로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고 21살이었고 멋있다. 근데 22살에 이제 아프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투병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아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23살에는 한창 이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던 때였고 25살이 됐을 때는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시기여서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마인드셋으로 인생을 설계하던 시기였고 27에 복학하고 졸업했던 때였고 29에 다시 아파서 이제 수술한 게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투병을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질병의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인생이 허무해지던 제 인생이 제일 우울하고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기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상대가 있어. 예를 들어서 피넛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나를 21살 때 만났으면 23살 때 만났으면 이 2년 주기로 언제 만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나에게 완전 반할 수도 있었고 나를 혐오할 수도 있었고 그냥 친구로 지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느 시기에 서로를 마주하는가가 어떤 케미를 둘 사이에 만드는지에 찐친이 되는지 연인이 되는지 원수가 되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우연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그게 그 만나는 여성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정값으로 두니까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년 주기로 했을 때 세 번째 2년째 주기가 내가 제일 좀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와도 잘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아니죠, 다르죠. 일단 그 시기에 누가 와도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건. 근데 이제 그 누가가 이제 적당히 괜찮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냥 이렇게 10점이었다, 50점이었다, 80점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질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피넛을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의 21살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나의 27 이후의 모습은 뭐 남자를 안 느꼈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피넛 말고 땅콩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땅콩 친구는 나의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얘는 한국 이름이야. 오케이. 얘는 22살 전에 나의 모습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그때 만났으면 싸웠을 것 같아. 이 말이 이꼴 케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케미를 만드는 지점 때 있어서 어느 타이밍에 만나는지가 그 케미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케미가 맞아. 둘 사이에 케미가 만들어져야 사랑을 하는 거죠. 케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케미는 중요하죠.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21살과 나의 21살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 만났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사랑이 지금 이 나이에 만났을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제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했다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연애를 했겠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또 그때의 나와 그때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의 타이밍이 그때였기 때문에 케미가 있었음에도 어렵거나 케미가 안 생기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케미가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도 결혼도 코어는 케미죠. 둘 당연하죠. 사이에 케미가 있고 있어야죠. 둘 사이에 그 케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케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제 만나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점점 저의 찬란했던 점, 저의 점, 아름다웠던 네, 과거들을 회상해 보면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멋있었던 타이밍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저의 지금 모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회상하게 되네요.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이 팟캐스트를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 아니야. 똑같았어. 그딴 건 필요 없어. 그냥 케미야 케미. 근데 저는 그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원래도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이제 그 두 서로를 향한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그 이 속도와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서로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으로 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계는 이 서로를 향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방향성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내가 위치하는 것들이 나의 위치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계속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향해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 그럼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같은 지점으로 설정한다면 고정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여기로만 가면 되는 거죠. 같이. 근데 이제 그게 방향은 각각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향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력도 다를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지점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도달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세 번의 기회. 그래서 그 지점에 먼저 도달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 대한 호감 혹은 뭐 결혼에 대한 확신 기타 등등의 것들이 먼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올 수 있게 방향 혹은 속력을 알려주는 제시해줄 수 있는 여기야 이렇게 하면서 뭐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면 방향을 붙여주고 속력이 좀 더디거나 혹은 속력이 없거나 혹은 방향이 반대로 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면 같이 이제 그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방향과 어떤 속력이 아닌 어느 한 공동의 지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좀 봐야 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다양한 피 튀기는 때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마디씩 짧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내리는 아주 주관적이고 잠정적인 일시적인 결론이 있다면 어디에 지금 도달해 계시나요? 전 여전히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타이밍 따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그때 만나서 결혼이 아니었던 사람은 지금 만나든 내년에 만나든 여전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랑은 케미다. 오직 케미만이. 천년의 사랑이 있다. 네, 올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네, 저도 인정하고. 데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결혼은 연애 이후 온리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이후에는 온리원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죠? 결혼은 그러니까 연애 이후에 결혼까지는 그 온리원을 온리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결혼하면 이제 온리원이죠. 그러니까 온리원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온리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원오브댐에서 온리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네네.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인정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 여기서 이따가, 더 토론하면 안 되고 이따가 3시간 정도 나가서 카페 가서 하시고. 네,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아주 좋은 상황에서 마인드. 네, 아주 좋은 마인드. 이론적으로 뭘 더 고민해봤자 맞아. 온리버니니 일단- 원오브 데밀니 일단 만나야 그렇죠. 돼. 어쩔 네. 거냐. 일단 원 만나야 오브 돼. 원 오브 밀리언이어도 어. 일단은 한번 만나보고 그래봤자 여기서 결혼한 건 데니밖에 없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여서 사실 타이밍을 정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유튜브나 우리 플랫폼들에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아주 재밌는 대화가 될 것 같고요. 들으면서 또 궁금한 주제들이나 질문들 혹은 개인적인 사연들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